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증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분하게 되면 모두 재산을 은닉한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서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까 면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파산 선고를 받으시면 네. 파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산자가 풀리려면 면책 결정을 받아서 파산자의 신분에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회복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면책 결정을 받아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를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압류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도 풀어야 되고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네.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그 면책을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채무자 회생법상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면책 결정을 못 받는데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네. 바로 이 면책 결정 때문인데 불허가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면 돈도 시간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재산 은닉이거든요. 너무 어렵죠. 재산 은닉. 상담 때 보통 자기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1년 전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접수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혹시 채권자가 경매로 넘길까봐 증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를 하면 이분은 재산 은닉으로 인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서 그냥 파산자만 되는 거죠. 면책은 안 되고. 아니면 또는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 재산을 일반적인 그런 매매가 아니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증여를 한다든지 시세가 만약에 3억인데 뭐 1억 5천에 뭐 팔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분하게 되면 모두 재산을 은닉한 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서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 파산을 앞으로 뭐 한 두 달 뒤에 진행을 할 거야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막 한도까지 다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내가 뭐 8천만 원 대출 있는 거 면책 받을 거 한 1억 정도 더 하지 뭐 하면서 갑자기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고의로 채무를 늘린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는 과도한 낭비, 도박,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과도하게 늘린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요. 네. 저도 파산 신청을 하려면은 그냥 백화점 가서 잔뜩 이렇게 긁어버리고 그렇게 파산을 신청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불허가 사유가 많은 것 같은데 또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편파 변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중지명령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편파적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편파 변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채권자들 중에서 채무자와 특별히 가깝고 친한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지인이거나 가족, 부모님 또는 뭐 형제, 자매 이런 분들한테 아무래도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재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나눠서 가져가게 될 테니까 이거를 먼저 처분을 해서 친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를 해주는 거죠. 또는 가진 재산에 담보를 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친한 채권자한테 내가 가진 부동산에 이제 뭐 근저당을 걸어라. 난 파산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저당을 갑자기 걸어버리니까 채권자들한테 줄 돈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담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친한 채권자가 더 많이 변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법원에서 좋아하진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제 규정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한 채무자들을 면책 안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채무자들이 쉽게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설명 의무 위반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설명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관제인이 아까 면담을 하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뭐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채무자들이. 그래서 관제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인데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다든지 배우자랑 사실상 뭐 별거 상태이다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나한테 혹시 불리할까? 또는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 뭐 이런
또는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서류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는 이제 관제인이 질문을 하면 그냥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면담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답을 하기 어렵거나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솔직하게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관제인으로서는 이 채무자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면책 불허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면책 불허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채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전혀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제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환수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재량 면책이라고 합니다. 재량 면책이라 단어 자체가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준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확실하다고 해도 환수금을 내면서 불허가 사유를 해소를 하거나 네. 또는 이제 건강상 문제로 개인 파산이 아니면 이분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불허가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량 면책 결정을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재량 면책을 받지 못하면요? 사실은 재량 면책도 못 받으면은 이분은 사실상 파산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면책이 안 되니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 회생을 진행을 하셔도 돼요. 물론 개인 회생도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 자격의 요건을 검토를 해서 개인 회생 쪽으로 재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왜 이게 이제 개인 파산이 안 되는데 개인 회생이 되는 경우도 있냐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에 일단 면책 불허가 사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된 개인 회생 쪽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에서 면책을 드릴 수 없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개인 파산 신청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